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을묘일주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을묘일주시고요. 그리고 남자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5화월에 태어난 을묘일주세요. 을목은 봄에 자라고 그리고 여름에 꽃을 피우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한여름이기 때문에 자신의 식상을 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분은요, 정민년, 병호월, 을묘일, 정축, 시주입니다. 병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식상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또 정화로 식신이 있고요. 시에도 또 식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을묘일주가 제가 말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원래도 말을 잘하는데 식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현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굉장히 호탕하시고 재미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을묘일주는 을묘라는 목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갑이나 을목은 생기, 그리고 지지에서는 임묘진이 생기 확산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병호월이기 때문에 이 병호월에서 원하는 거는 화기는 금을 익히길 원해요. 근데 이 사주 구조에서는 금은 여기 축중에 금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이 축토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통 목화가 강하신 분들은 문과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금수가 강하신 분들이 이과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 목화가 굉장히 강하고 대운에서도 계속 봄으로 흘렀어요. 목화로 대운이 흘렀지만 공대를 가신 분입니다. 화기는 원하는 게 제가 금을 익힌다고 했잖아요. 금을 원하기 때문에 이 축토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문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축토가 있기 때문에 축중에 많은 금들을 익히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공대를 졸업하시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호의 시기는 화려함을 의미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자신의 식상을 펼치는 그런 모습으로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을묘일주는 이 묘목의 시기에 뭔가 쟁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운 자체에서도 계속 임묘진으로 원국에 이 묘목이 있기 때문에 대운에서 올 때는 일지궁을 채우는 그런 의미로 보통 결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중복이 되는 그런 운으로 갈 때는 밀어내는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 역시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국에서 정미년생이요. 이 미토는 해묘미 삼합의 묘지죠. 해묘미 삼합을 마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미토 자체는 해묘미 삼합을 마쳤긴 하지만 이 연지에서 신살로 볼 때 연지에서는 해묘미 삼합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해묘미 삼합의 을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장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환경,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는 내가 중심인자가 되어야 한다. 중심인 왕의 입장에서 뭔가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화기가 강한데 그 중에 이 정화, 오화, 정화 같은 경우는 신살로 육해살의 의미가 됩니다. 삼합을 우리가 보통 삼각형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삼합이 해수에서 시작을 해서 묘목에서 꼭지점에 이르고요. 그리고 미토에서 삼합이 마감됩니다. 그리고 삼합을 지난 요
때는 삼합이라는 물질 활동을 멈춰서 쉬는 의미로 공부를 한다거나 해외로 간다거나 아니면 종교, 명리, 철학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화는 삼합을 마치기 전 6이죠. 여기가 5화의 시기거든요. 여기를 6회라고 해요. 그래서 삼합을 마친다는 이 화개살이기 때문에 화개는 보통 우리가 묘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친다, 끝내기 전에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묘지는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고 들어가기 전에 뭔가 그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그러면 만약에 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그 전에 어떤가요? 육회에서 보통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회살이 사주에 많은 경우에는 몸이 아픈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기,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끌어가는 장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기를 펼치는 그런 의미로 아픈 사람들을 자신의 생기로 고쳐주는 그런 의미가 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병호의 시기는 제가 중앙으로 나가서 뭔가 밝음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의미였지만요. 정화의 시기, 시의 시기에 오면은 정축으로 시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병호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성향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였다면 정축에 가서는요, 내부로 들어가는, 우리가 축토는 굉장히 추운 겨울을 의미하고 어두움을 의미하고, 그리고 축시 자체도 밝은 시간은 아니에요. 5화월인데 그래도 이분은 전체적으로 수기가 부족한 그런 사주인데요. 이 축토가 그래도 축시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5화월이라도 새벽에는 그렇게 아주 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토에서 잡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을묘하고 축토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수기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을묘인 나하고는 맞지 않고, 하지만 내가 식신으로 정화를 생하면 그 정화가 축토를 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식신으로 뭔가 축토에 차갑고 춥고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기를 전파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신축대운이 오죠. 45살부터. 그러면 신금이라는 건 개인적인 축토가 동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축토가 동해서 천간으로 신금이 드러나면요, 병신합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금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신금은 편관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원국에 있는 관하고요, 운에서 오는 관은 좀 다른데요. 원국에 관이 있다 그러면 연월에 특히 관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쪽으로 관직 쪽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에서 오거나 시에 있는 관의 경우에는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신축대운이 왔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운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축대운 자체도 원래 여름에 태어나신 분이 겨울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기부터는 하는 일도 이제 내부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일로 바뀌셨고요. 그리고 천간으로 신금이 드러나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나의 상관하고 합을 했어요. 그래서 수기를 만들어냅니다. 병신합, 우리가 수라고 얘기를 하죠. 수기라는 건 나한테 인성의 요소예요. 스트레스를 뭔가 공부로 승화를 시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병신합이 이렇게 운에서 오는 경우는 원국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운에서 병신합이 와서 수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강해질 때는 보통 철학, 종교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리 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분 역시 이 시기에 이제 명리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힘든 그런 상황을 공부를 통해서 이겨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대운이 병호월이기 때문에 신유술로 흘렀으면 단체에서 자신의 식신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로 흘렀을 텐데요. 대운이 조금 아쉽게 흘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요. 경신년 임오월 을묘일 병술시입니다. 이분 역시 오하월에 태어난 을묘일주인데요. 이분은 삼합이 신자진 삼합을 합니다. 신자진 삼합은 이 신자진 삼합에서 을묘는 바로 여기가 묘목이죠. 그러면 이 일간 자체가 육해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르면 뭔가 방황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아니면 몸이 아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방황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어렸을 때는 관이 이렇게 연에 딱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으로 나를 잡는, 그래서 뭔가 말 잘 듣는 아주 모범생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월의 시기에 이르면요, 수생목의 의미이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이 돼요. 그러면 구조 자체는 이렇게 잘 흐르고 또 나는 목생화, 화생금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흐르기 때문에요. 육해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기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39세부터 이분 같은 경우는 병술대운이 와요. 병술대운은 원국의 시주 자체가 병술입니다. 그럼 원래 시주는 46세부터 60세를 우리가 시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일찍 왔어요. 그러면 이 대운이 왔다는 건 이 글자를 쓴다 그런 의미가 돼요. 원래는 자신이 식신관의 의미였죠. 그래서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을경합 역시 단체의 의미가 있고 단체에서 개인으로 파견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그리고 금과 목의 합에는요 금융의 물상도 있습니다. 은행의 물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시에서 병술시예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 5하월은 좀 더운 계절이잖아요. 근데 술시예요. 술시면 그렇게 더운 시간은 아닙니다. 이분은 사실 경신년생이고요. 임수도 있기 때문에 이 5하월에 필요한 게 다 채워져 있고 이 흐름 자체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병술시가 오면요. 자신이 쓰던 식신을 이제 상관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상관이라는 병화가 술토를 끌고 왔어요. 우리가 술시는 저녁이잖아요. 을묘 입장에서는 병화를 보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게 술시예요. 이 병화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병화를 보고 밖으로 나갔는데 술시라는 건 이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밤에 우리가 밖을 나가면 불을 밝혀주는 네온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시기부터는 뭔가 저녁에 불을 밝히고 일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신의 상관을 쓰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묘술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뭔가 술토를 향해서 투자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9세 병술대운이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이 무술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술토가 동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그리고 상관을 쓰겠다는, 그리고 무토라는 건 내가 원하는 땅이죠. 원래 원국 자체에서 땅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땅이 좀 부족한 그런 사주예요. 근데 이 술토가 있고 작년에
이 수토가 동해서 무술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무술을 땅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고, 이 묘술로 투자를 하는 의미라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밤에 제가 네온사인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프집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호프집을 오픈을 하셔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하고 시가 바뀌기 때문에 을묘가 하는 일이 바뀌는 그런 의미가 강해지게 됩니다. 하던 일이 뭐 공직이나 단체에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하는 일이 바뀌는 그런 의미가 될 경우에는 직업의 변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진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